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쥐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네, 가수 설리 사망에 이어서 친구이자 가수인 구하라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그 소식을 접한 2030 세대 청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청년들은 자신의 친한 친구를 잃은 듯 상실감과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 폭력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터라서 여성범죄 피해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의 죽음 이후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올라가는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의 이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명인의 죽음을 자신과 같은 시대를 향유한 친구의 죽음으로 느끼는 그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구하라의 사망을 두고 친구를 잃은 것 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TV에서 봐오던 연예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니 옆에 가까이 있던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떠난 듯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2030 세대가 많은데요. 같은 시대를 지내온 세대들은 그들만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공유하면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친근한 연예인의 죽음이 친구의 죽음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구하라 사망 소식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게 전에도 같은 시도를 한번 했다는 걸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설리 사망 이후에 좀 더 구하라에게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하라는 지난 5월 SNS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고 글을 지운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 역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번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큰 상실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요. 구하라가 데이트 폭력 그리고 불법 촬영물 관련된 어떤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구하라가 여성범죄 피해자였던 점을 들면서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사적인 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 와중에 혼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컸다는 겁니다. 또 여성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 등에 사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는 점 또한 젊은 여성들이 가지는 안타까움을 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네,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도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와 데이트 폭력 관련된 어떤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에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협박 및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했다면서도 촬영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촬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건데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서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해서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던 점, 구 씨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영상 유출이나 제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심 선고 공판에서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모 씨에 대한 강요 그리고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차 가해가 또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언론 인터뷰가 나간 직후에 온라인에서는 해당 영상을 구한다는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는데요. 결국 여성 연예인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아닌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후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최 씨 역시 형이 무겁다면서 불복했습니다. 네, 그때 일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데도 씁쓸합니다. 자, 그렇게 2심이 예정돼 있고 남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피해자가 지금 사망을 한 상태인데 항소심 재판은 지금 문제없이 진행이 될까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이 없는 걸로 판단해 재판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은 재판 진행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2심 재판은 범죄 사실이 대부분 증명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의 적절성과 1심 선고 후 구하라의 정신적 피해 등이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한번 예측을 좀 해볼까요? 가해자에게 1심보다도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형법 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 정황에 영향을 미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로 판결이 난 이 불법 촬영 혐의는 2심에서 좀 다퉈볼 문제이긴 하지만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또 가중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또 다른 예측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 최 씨의 죄질이 징역형을 유예할 정도로는 가볍지 않아서 재심리를 통해서 원심이 파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최 씨는 사생활 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 언론 매체 기자에게 실제로 연락을 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고요. 그 과정에서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말리는 CCTV 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1심 때 선고된 게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또 이어졌었는데 이제 근데 원심이 파기되고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하라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성범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여론은 악성 댓글 작성자를 자살 원인으로 특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일명 설리법인 악플방지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긴 한데 여러 미디어의 잘못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그래서 무거운데요. 성범죄 피해 이전에 언론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 사실은 사생활을 너무나 집요하게 좀 파헤쳤잖아요. 네, 과거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구하라는 MC들의 끈질긴 열애설 관련 질문에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언론과 누리꾼들은 분위기를 망친다며 질타했고요. 또 안검하수 수술 직후 성형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많은 조롱과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여성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감내해야 하는 그 현실이 가혹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 소식이 또 전해졌죠. 네, 구하라는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숨졌습니다. 국제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유엔이 2000년 여성특별총회에서 공식 제정한 날인데요. 이제 여성들이 느끼는 여성범죄 트라우마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성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의 어떤 상실감 그리고 무기력감이 또 추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은데요. 그 부분도 살펴보고 갈까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대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려 50만 명에 달합니다. 증세가 있으면서도 진료를 받지 않은 잠재적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유명인의 사망 이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청년층의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요. 네, 그걸 바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 증가의 원인으로 베르테르 효과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그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따온 거죠. 네, 남자 주인공이 실현당한 후 권총 자살한 사건을 소재로 쓴 작품인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 간행되자마자 유럽 전역을 강타했고 그 후 소설 주인공인 베르테르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권총으로 자살하거나 강물에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젊은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와 국가에서는 금서로 지정을 했고요. 발간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1974년 젊은 세대의 모방 혹은 동조 자살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4년째 감소 추이를 보이던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만 13,6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루 평균 37.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면서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난해 다시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통계청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명인의 자살이 몇 건 있었다며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서 자살률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자살률이 오른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로 작용을 했겠죠. 실제로 관련 통계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팀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13명의 국내 유명인의 사망 뒤 한 달간 동일한 죽음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간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4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건 사망 한 달 전 수치인 36.3명에 비교하면 25.9%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베르테르 효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국 사례도 좀 있잖아요. 네, 실제 1962년 전설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뒤에 미국의 자살률이 약 12% 증가했습니다. 1977년엔 최고의 록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하자 그를 추모하는 자살 행렬이 있었고요. 2003년에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이 투신 자살한 후에는 일반인의 모방 자살이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르테르 효과가 있었던 어떤 과거 사례들이 더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의 극단적 선택 당시 베르테르 효과가 두드러졌는데요. 당시 2009년 자살률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또 월별 자살자 수 증감률을 보면 2017년 12월에는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 2018년 3월은 배우 조민기, 2018년 7월은 정치인 노회찬의 극단적 선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쭉 봤을 때 정말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모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면 이건 뭔가 좀 대비를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경계한 듯한 권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이미 2018년부터 유명인의 자살 사건 보도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자살 방법과 도구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실을 또 세세히 공개하는 언론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파게노 효과에 대한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정의 도움으로 죽음의 충동을 극복한 오페라 속 인물 파파게노에서 유래된 건데요. 파파게노 효과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이들의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한 보도를 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르테르 효과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추운 연말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주변에 좀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